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프로페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한동안 좀 바쁘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도 있고, 이제 저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많이 바빴는데,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일단 저 혼자 약속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최소한 일주일에 동영상 강의 하나씩은 올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번째 시간, 자, 소통 스페인어 강좌 7번째 시간, 자, 그 챕터로는 4번째 챕터입니다. 자, 형용사의 성과 수에 관한 부분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위치에 관한 표현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였죠? 앞뒤, 좌후, 그리고 위, 아래, 안, 밖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뒤 좌우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자, 뒤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기억하자? 데트라스 데를 기억하자. 자, 데트라스 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앞에 할 때는 뭐요? 델란테 데를 기억을 하자.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할 때는 알라 데레차 데, 왼쪽에 할 때는 알라 이스케르다 데, 왼쪽에 가 두 번 들어갔네요. 예, 이거는 일단 치우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아래에 하면은 자, 대바코데. 그죠? 자, 그리고 위에 할 때 뭐라고 했죠? 여기 좀 빠지긴 했는데 위에 할 때는 우리는 encima de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할 때는 자, dentro de. 자, 밖에 할 때는 자, fuera de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짚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스페인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단어의 성질에 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형용사의 성과 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페인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라틴계 언어에는 성과 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이 성과 수를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라틴어를 한 짧은 시간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격까지 같이 맞춰야 되니까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제 라틴 언어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형용사들은 대체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면 구별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O로 끝나는 거나 아니면 R로, L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 밖의 걸로 끝나는데 주로 전치사 L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LL로 끝나거나 뭐 그뿐만이 아니고 온갖 형태로 다 끝나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 O로 끝나거나 LL로 끝나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주의를 해서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형용사가 오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가 오로 끝나는 경우 여성으로 바꾸려면 오로 끝나면 남성이고 이걸 여성으로 바꾸려 주려면 R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 보고 우리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여자 보고는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 잘생겼다 하면 구아뽀,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구아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남자가 못생겼다 그러면 feo, 여자가 못생겼다 그러면 fe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미국 드라마 중에서 어글리 베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작이 제가 알기로는 콜롬비아 거거든요. 사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이제 TV에서 그거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제 가면은 그거 보려고 막 집에 뛰어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어글리가 무슨 뜻이죠?
못생겼다 이런 뜻이죠. 여자니까 뭐예요? 페아잖아요. 페아. 원제목이 뭐였냐면 Yo soy Betty la Fea였습니다. 나는 베티 못난이. 나는 못난이 베티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드라마가 아니고 콜롬비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여기서 라페아라는 게 있죠.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사이즈가 작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빼queño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남성이 작은 거는 빼queño, 여성이 작은 거는 pequeña. 자, 오로 끝났으면 아로 바꿔주는 거죠. 알또 하면 키가 큰 혹은 높은 이런 뜻인데 자, 여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오를 아로 바꿔줘서 알다. 자, 키 작은 하면은 바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남성인데 키가 작아요. 여성인데 키가 작으면 바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LA로 끝나는 형용사들인데 LA로 끝나면 보통 남성이고요. 이때 여성으로 바꿔주려면 R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바하도르 하게 되면 이제 뭐 일꾼이라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뭐 부지런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열심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그렇다면 트라바하도라 해줄 거고요. 자, 형용사 중에서 아코헤도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때 분위기가 훈훈하다 할 때 어떤 식당 같은 데가 분위기가 아늑하다 할 때 아코헤도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이면 아코헤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국적 형용사입니다. 국적 형용사라는 거는 한국이다 그러면 고래야. 근데 한국 사람 하면 고래아노라고 하거든요. 이때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되지만 한국의라는 뜻도 돼요. 자, 이런 식의 형용사들을 우리는 국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적 형용사들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래아노 같은 경우는 그냥 모음으로 끝났죠. 오로 끝났죠. 그러면 한국 여자 그러면 고래아나 해주시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으로 끝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에스파뇰, 스페인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스페인 사람, 뭐 스페인의라는 뜻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형용사형이 자, 에스파뇰 그러면 남성형 그러면은 스페인 여자식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주라고요? 에스파뇰라라고 해줘라. 자, 알레만 하면 독일의라는 뜻입니다. 독일이란 단어는 알레마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독일어 하게 되면 알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 남성일 때는 알레만, 여성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다가 국적자 형용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 여성은 뒤에 아를 붙여라. 그래서 알레마나 하게 되면 독일 여자 혹은 독일의인데 여성형의 형용사가 됩니다. 이거 하포네스라고 했는데 자, 일본의라는 뜻이고요. 자, 일본은 가본이라고 씁니다. 자, 일본의라고 하니까 가보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자음으로 끝났죠? 자, 여성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가보네사 이렇게 바꿔줘라, R을 붙여줘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남성, 여성 공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자, 뭐냐면 O나 LL로 끝나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마블레 하면 상냥한, 에스타블레 하게 되면 안정적인, 뭐 트리스테 하게 되면 슬픈, 뭐 비극적인 이렇게 되고 아스울 하게 되면 파란색이고요. 인테레산테 하게 되면 이건 흥미로운, 자, 그란데 하면 큰 이런 뜻입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빼queño라는 단어하고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e
자, 중요한. 자, 에센시알 하게 되면 뭐 근본적인.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할 때 probable. 자, probable에서 가능성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뒤에 이제 수에 관한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것들은 그냥 성은 신경 안 쓰고 수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위치에 관한 부분인데 한국말도 그렇고 이제 영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형용사 이제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뒤로 꾸미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는 좀 반대로 뒤에서 주로 앞으로 많이 꾸밉니다. 즉 형용사가 뒤에 더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했죠. 자, 을 찍고 했으면 남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구아뽀 하면 잘생겼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생긴 남자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여기서 베이아라는 자 밑에 거 보시면 베이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베이아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라치카 하게 되면 그 여자아이, 그래서 라치카 베이아 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 됩니다. El libro interesante 해서 자 재미있는 책, El libro 책이라는 뜻이고 interesante가 재미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요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1번까지만. 근데 그 다음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시 형용사 혹은 기수, 서수들은 명사 앞에서 꾸민다. 여기서 도스 리브로스라고 했는데 도스 하면은 숫자 2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스 리브로스 하게 되면 책 2권. 자, 프리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원래 형태는 프리메로, 프리메라. 자, 기수가 아니고 서수입니다.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내 생애 첫 번째 여행하려고 할 때 프리메르 비아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가 탈락이 됐어요. 이 오가 탈락이 된 건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 저 하고 싶을 때 있죠. 이 책, 저 책 할 때 그때 쓰이는 게 이 에스테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에스테 리브로 해서 이 책 어떤 명사 앞에 오고요. 이 그 저 할 때 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아케이아라는 게 있는데 아켈이 남성형이고 아케이아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저것 할 때 저 할 때 그 저입니다. 그래서 아케이아 무헤르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 저 여자 이렇게 이것들을 어떻게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소유격 전치격 소유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식 아니고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수식 아니고 수식입니다. 수식.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의 그 소유격은요. 소유 형용사는 앞에 붙이는 형태가 있고요. 뒤에 붙이는 형태가 있어요.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것을 우리는 전치격이라고 그러고 뒤에 붙이는 것을 후치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거는 자 전치격은 당연히 앞에서 말 자체가 앞에서 꾸며주는 소유 형용사니까 그냥 명사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mi coche, tu casa, nuestro profesor, su madre. 자,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죠. 나중에 뒤에 거 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번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주십시오. 이 4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자기의 성질이 그런 애를 이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붉은 피. 피는 어때요? 원래 색깔이 붉죠. 그죠? 붉은데 굳이 또 붉은 피라고 용어를 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 흰 눈. 눈은 뭐죠? 원래 색깔이 하얗죠. 근데 하얀 데를 하얀색의 눈을 갖다가 우리는 또 굳이 흰 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명사의 앞에서 써서 이렇게 꾸며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야기할 때 명사 앞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거 보시면 둘세 미에를 했는데 미엘이란 단어가 꿀이란 뜻입니다. 꿀. 꿀의 성질은 어떻죠? 원래 성질이 달죠. 꿀은 원래 답니다. 달콤한 꿀이라는 용어를 말을 실제로 써요. 꿀의 원래 성질이 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꿀이라고 하고 싶으면 명사의 앞에서 이렇게 써서 꾸며줘라. 명사의 앞에 갖다다 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성이나 수량을 표현하는 경우에 앞에서 수식한다 그랬는데 많은 책, 많은 학생들 할 때는 그냥 앞에서 무초라는 단어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그리고 어떤 묘사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둘세 오가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가르라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둘세가 달콤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콤한 가정할 때 둘세 오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가르 둘세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둘세 오가르라고 하더라고요. 자, 위치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의 뒤에서 꾸미고 몇 가지만 그냥 명사 앞에서 갖다 써주는 게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익혀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챕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챕터를 넣었는데 굳이 그렇게 이 챕터에 힘을 많이 싣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성수일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수일치라는 것 자체는 일단 무조건 일치시켜야 돼요. 방법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표현들 중에 잘생긴 남자 할 때 엘치고 구아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생긴 남자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치고는 치코스가 됐죠. 복수가 됐죠. 다음 구아뽀도 어떻게 명사가 복수가 됐으니까 형용사도 복수 형태로 고쳐라. 형용사 복수 형태로 고치는 거는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죠? 모음으로 끝나면 s를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esl을 붙이고 만약에 세따로 끝나게 되면 세따는 세로 바꿔서 esl을 붙여라. 이게 그 원칙이었잖아요. 그 원칙 그대로 형용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엘치꼬 구아뽀라고 했네요. 잘생긴 남자 했으니까 잘생긴 남자들 자 치코스 복수가 됐으니까 구아뽀도 구아뽀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라치카베야 자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네요. 네, 아름다운 여자들을 하려고 하니까 라치카스 메이아스 자 복수로 형용사도 복수로 만들어줍니다.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카사 빼게냐 작은 집. 자 작은 집들을 하려니까 라스 카사스 빼게냐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책 하게 되면 엘 리브로 인테레산테. 자 재미있는 책들 했어요. 자 책들 하는 순간 리브로스가 될 거고 인테레산테도 어떻게 리브로스가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로 맞춰주자 그래서 리브로스 인테레산테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챕터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챕터에 넣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형용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형용사를 갖다 부사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뭔지 무슨 말이지? 자 쉽다 쉬운 하면 형용사죠. 근데 이제 쉽게 하면은 부사잖아요. 그래서 쉬운을 쉽게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형용사에다가 플러스 멘때라는 단어를 이 어미를 붙여주면 어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멘때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멘때를 붙여주기 위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녀 혼용이라고 그랬는데 남녀 그냥 공통형이라고 할까요? 형용사가 이제 남녀 공용으로 쓰이는 경우 자 fast를 했네요. 뭐 어때 쉽다라는 쉬운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뭐 o나 l로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남녀 동형입니다. 그러면은
파실 해주고 뒤에다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멘테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실하고 멘테를 붙이면 파실멘테. 그래서 쉽게. 자, 딜리헨테 하게 되면은 자, 부지런한이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멘테를 붙였어요. 그러면 딜리헨테멘테. 자, general 하면 일반적인 했네요. 거기다가 멘테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mente.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o로 끝나는 형용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더라? 여성형으로 바꾸고 나서 mente를 붙여라.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성형으로 바꿔서 mente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rapido라고 했습니다. 빠른 이런 뜻이에요. 겁나게 빠른 할 때 빠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빠르게 하면은 rapido o를 갖다가 어떻게 a로 바꾸고 mente를 붙여서 rapidamente. 이제 그 다음에 세베라 했는데 세베로 하기 때문에 뭐 신랄한 뭐가 이제 폭풍 같은 거 살에 이는 뭐 이런 뜻인데 신랄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오를 갖다가 여성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로 바꾸고 멘테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세베라 멘테. 그다음에 꼬모도 하겠는데 꼬모도 하게 되면 꼬모도 하게 되면 편안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까 요 꼬모도 오를 갖다가 아로 바꾸고 그다음에 멘테를 붙이면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꼬모다 멘테 하게 되면 편안하게.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그다음에 제가 오호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오호 하게 되면 이제 스페인어에서 눈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오호라는 단어가 좀 약간 눈 사이에 보면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예. 어쨌든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카메라가 좀 늦게 나와서 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오호." 이러면서 눈을 탁탁 당겨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오호." 해서 "주의."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멘테라는 그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반복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문을 들어 놨는데 자 이게 여러 번 반복돼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제일 마지막에만 멘테를 붙입니다. 앞에는 멘테를 안 붙이고 대신에 여성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성형으로 만들어 주고 멘테를 붙여야 되는데 멘테가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야 될 상황이면 앞에 거에 놔두고 제일 마지막에만 멘테를 붙입니다. 자, 봅시다. 예문을 봅시다. Ella trabaja. 그녀는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렌타 하게 되면 느린, 뭐 천천히 이런 뜻이거든요. 느린, 원래 렌토 하게 돼서 느리다 뭐 이런 건데 자, cuidadoso 하게 되면 주의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천천히 그리고 주의해서 그녀는 일을 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lentamente y cuidadosamente, cuidadosamente.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한 문장에서 멘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만 멘테를 붙인다. 그렇다면 요거는 렌타멘테에서 멘테를 생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ella trabaja lentamente y cuidadosamente가 아니고 ella trabaja lenta y cuidadosament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형이 따로 존재하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부에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있거든요. 형태가. 부에나멘테에서 뭐 부에노 하면 좋은 그래서 부에나면 뭐 좋은이니까 뭐 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의미가 바뀌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 단어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그냥 부에노 하게 되면 비엔으로 바뀐다. 말로 하게 되면 말로 바뀐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자, 일단 스페인어는 자, 명사에 따라서 이제 형용사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맞춰주자? 성과 수를 맞춰주자. 그리고 이제 그 형용사를 성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로 끝나면은 형용사가 오로 끝나면 여성형으로 바꾸려면 r을 붙이면 되고, 그리고 LL로 끝난 경우 그냥 뒤에다가 r로 고쳐줘라. r을 그냥 붙여줘라. 그리고 국적 형용사일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이고 거기다가 그걸 여성으로 만들려면 뒤에 r을 붙여주면 여성형이 된다. 그리고 기타 형태로 끝나는 단어들은 그냥 남녀 동형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용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어디? 명사의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근데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명사의 앞에서 뒤로 꾸미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수를 일치시킨다. 자, 명사가 앞에 이제 형용사가 꾸며지는 명사가 어,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형용사도 그에 따라서 같이 맞춰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죠. 어떻게 형용사에다가 맨 때를 갖다 붙여라. 그런데 여기서도 원칙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남녀 동형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맨 때만 붙이고, 그리고 만약에 명사가 오로 끝나는 단어이면은 어떻게 해요? 여성형으로 바꿔라. 다른 말로 하면 여성형으로 바꾸라는 말은 요 오를 갖다가 아로 바꾸라는 얘기죠. 아로 바꾸고 멘테로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ápidamente, 이제 severamente, cómodamente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멘테를 여러 번 써야 되는 경우, 그죠? 멘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제일 끝에 있는 멘테만 남겨두고 앞에 그 멘테는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에 부사형에 따로 존재하는 형용사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제 단어 정도들만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좀 이제 숫자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때부터 이제 외워야 될 게 확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으십시오.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절대로 못 외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외워지는 거지. 나이를 먹고 이제 하다 보면요 한 방에 절대로 안 외워지니까요. 안 외워지는 거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연습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1부터 10까지 정도는 외워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자, 이번 주도 한 주간도 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